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민채아입니다. 자, 이 세상에 반가운 질병은 있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가장 무섭다, 두렵다란 말씀 많이 하시는 게 치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을 서서히 잃게 되고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고령화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치매보험, 이제 필수 보험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 라이플랜A 강의 시간에 치매보험, 유리한 보험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1억 원을 가지고 2억 원을 만드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요즘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코너인 트마플랜 AB 시간에는요, 짧은 시간 동안 큰 돈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아이를 위한 변액연금보험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에 대한 고민이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02-3153-2666번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채팅 통해서도 소통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오늘 보험플랜 119 라이플랜A 강의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외면만 할 수 없는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치매라고 하는데, 자, 나이가 들면 내게도 우리에게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유리한 치매보험 어떤 게 있을지 안미정 전문가님과 지금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미정입니다. 네, 평균 수명이 늘면서 물론 좋은 부분도 많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치매가 아닐까 합니다. 이 치매는 노후의 발병률이 많기 때문에 점점 치매 환자는 늘어가고 있는데요. 치매가 무서운 이유는 환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삶까지도 모두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병, 걸리고 싶지 않은 병이 치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치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현명한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출산율이 감소해서 걱정이다라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실제로 작년 2020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한 첫 해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로 나간다고 하면은 앞으로 10년 후에는 50대 이상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해요. 이렇게 고령 인구는 점점 증가하는데 출산율은 감소된다.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앞으로는 이제 자녀들에게 의지하고 그리고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이제 나의 노후, 나의 건강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고 내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치매는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질병이다라고 10분 중에 4분은 이렇게 답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1위는 여전히 암이죠. 그리고 2위, 3위를 앞서고 있는 것이 바로 혈관 질환인데요. 이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부터 3위까지도 그것도 무섭지 않은데 가장 무서운 질병은 치매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즉 죽음보다도 나의 가족에게 어떤 희생을 바라고 가족들에게 힘들게 만드는 그런 병은 정말 걸리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변에서도 치매 환자가 있는 가족분들을 좀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치매 환자분들을 간병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만큼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리고 얼만큼의 비용이 들지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치매 환자를 간병하는 데 있어서 하루에 7시간에서 10시간 동안 환자를 돌본다라고 대답을 하신 분들이 37%나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10시간 이상 이 환자를 돌보고 있어요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38%가 됩니다. 즉 75%의 분들, 즉 10분 중에 약 7, 8분 정도는 하루에 7시간 이상, 10시간 이상을 오로지 이 치매 환자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 치매 환자를 간병하는 데 있어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엔 경제적으로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타격이 있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시게 되는 분들이 27%나 되고 아니면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내가 가족을 치매 환자를 위해 간병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51%나 됩니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좀 피폐해지고 힘겹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요. 이 친구 그 시어머님께서 몇 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계셔서 처음에는 이 친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간병인을 두고 이렇게 돌봐드렸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 경제적인 어떤 부분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지금은 직장을 그만두고 3년째 지금 간병을 하고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시간적으로도 너무 힘들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언제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 점점 지쳐가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 가서도 속 편하게 말을 할 곳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스스로 죄책감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정말 남의 일이 아니구나. 나에게도 올 수 있는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저 또한 새삼 느꼈는데요. 이러한 분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비용적인 부분을 결국은 내가 조금 더 경제적으로 어떤 전문적인 간병인을 고용을 해서 만약에 그분들을 고용을 하고 나는 경제활동을 계속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신다면 그 간병인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만약에 공동 간병인을 이용을 하신다면 월 평균 75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거 연간으로 쳤을 때는 약 900만 원 정도의 간병비가 드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1:1 간병인을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한 달에 18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이것을 연간으로 따져보니까 약 2,160만 원의 간병비가 든다라고 이렇게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용은 어디서 되느냐. 이 중에 가장 크게 78%가 자녀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입니다. 내가 미리 돈을 많이 모아두고 자녀들에게 조금 더 부담을 덜어주고 싶긴 한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굉장히 미안하다. 그래서 이게 78%, 약 80%는 다 자녀들이 부담을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을 하시는 분들은 약 7%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부담을 한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15%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어떤 고통을 주는 것 같아서 정말 치매는 피해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간병 비용 그리고 이것은 간병 비용에 대해서만 지금 조사를 한 건데요. 그 외적으로도 굉장히 좀 많은 비용들이 들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과연 얼만큼의 돈이 필요한지를 보면요. 치매를 진단을 받고 평균 동안 생존해 계신 그 기간을 보니까 약 12년하고 6개월이었습니다. 평균 그 생존 기간이 12년을 넘고 있는데 이 12년 동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간병인을 이용을 하면서 계속 이 치매 환자를 돌본다라고 했을 때 연간 2,160만 원의 비용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 2,160만 원이 12년 동안으로만 계산을 했을 때도 보면 2억 7천만 원이라는 비용이 든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 집안에 치매 환자가 한 분 계신다. 그리고 그 생존하는 기간이
평균으로만 딱 우리가 책정을 했을 때도 내가 필요한 돈, 치매 환자를 돌보는데 필요한 돈은 2억 7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따로 뭐 치매를 위해서 통장을 하나 마련해 놓으시고 꼬박꼬박 젊을 때부터 그것을 만약에 저축해 놓으셨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좀 내가 좀 부족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갑자기 어떻게 큰 돈을 마련할 수도 없고 가장 현명한 방법은 어떤 치매보험을 내가 가입을 하고 미래에 대해서 혹시 모를 미래에 대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미리 가입을 해서 준비해 두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치매보험에 대해서 어떤 보장을 어떤 시기에 받으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CDR 척도 1점으로 경증 진단비가 있습니다. 경증으로 만약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라고 할 때는 진단비로 750만 원의 진단비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좀 더 이것이 진행이 돼서 CDR 척도 2점에서 중등도 진단이 되셨다라고 했을 때 역시 진단비로 750만 원을 또 지급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더 진행이 되어서 만약에 중증으로 진단을 받으셨다라고 했을 때는 중증 진단비는 1,5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중증 진단을 받으시고 나면 그때부터는 매달 생활비를 100만 원씩 받으시는데 언제까지 받으시냐면 살아계시는 동안 종신토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서서 그 평균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생존하는 기간이 12년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뭐 그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이상 뭐 17년, 18년 아니면 20년까지도 생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무조건 월 100만 원씩 이렇게 생활비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보장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진단비와 이렇게 평생 생활비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중증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만약에 보험료 납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증 진단을 받으시고 나면 그때부터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셔도 이 모든 조건을 다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12년 6개월이 평균 생존 기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평균 생존 기간 동안 생존해 계신다라고 아마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얼마를 받으실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경증일 때 750만 원, 중등도일 때 750만 원, 그리고 중증일 때 1,500만 원 이렇게 하게 되면 진단비로만 이렇게 3천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12년 6개월인데 12년으로만 계산을 해보면 12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받으신다라고 하면 평균 생존하시는 동안, 평균 생존 기간 동안은 약 1억 7,400만 원이라는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2억 7천만 원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꼬박꼬박 만약에 내가 한 달에 얼마씩 투자를 해서 보험을 납입을 하시고 이렇게 돈을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보험에 대해서 가입을 하시기 위한 어떤 조건,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입하실 수 있는 연령은 30세에서 75세까지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60세 이전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60세 이후가 되시면요. 납입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남녀 그 성별에 따라서 또 그 보장 기간에 따라서 약간의 그런 가입 금액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본인의 나이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시면 정확한 어떤 그 보험료가 책정이 될 거고요. 일반적으로 그 경증 진단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50만 원 진단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등도일 때 진단을 받으시면 또 750만 원이 지급되는 거고 중증 진단비는 1,500만 원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매달
꼬박꼬박 100만 원씩 이렇게 생활비가 지급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중증으로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나면 그때부터는 보험료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보험 납입하는 기간이 아직도 더 남았다라고 하더라도 그때부터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셔도 이러한 모든 보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사망을 하시게 된다. 그래서 돈이 다 날아가면 어쩌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때는 다 이렇게 책임 준비금이 지급이 되고 혹시라도 발병 후에 내가 뭐 한 3년 동안만 그러니까 한 3개월이나 1년 이렇게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앞서서 진단비는 다 지급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생활비가 매달 100만 원씩 종신토록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선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이 3년 동안 즉 36회 동안은 그 매달 드리는 그 생활비에 대해서 100만 원에 대해서는 확정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내가 준비해야 되는 돈 2억 7천만 원 정도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현명하게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으면 내가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 보험료가 얼마인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보험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것은 20년 납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90세 만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료 보시면 남자분, 여자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보험료가 약간 여자분들이 조금 더 비싸다라는 부분이 이제 눈에 띄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는 좀 생존해 계시는 기간, 그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참고돼서 그 보험료가 책정이 된 거고요. 45세 남자분 같은 경우는 42,000원, 그리고 50세는 54,000원, 그다음에 55세 63,000원, 60세 75,000원. 예, 이렇게 보험료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저렴하다 생각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55,000원, 63,000원, 그리고 72,000원, 85,000원으로 보험료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나의 노후에 대해서 또 나의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것은 만약에 납입이 완료되신 시점에 내가 보니까 이 가족력도 그렇고 크게 내가 이 치매 보험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다. 아니면은 목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환급률에 있어서도 크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환급률도 80% 이상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80%를 이렇게 육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내가 요 기간 동안 위험 기간 동안은 충분한 보장을 받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혹시라도 할 때는 이런 환급률조차도 좋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내 미래에 대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걸리기 싫은 병 그리고 가장 두려운 병이 치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치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대부분은 보면 내가 가장 아끼는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이 보험은 꼭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하고 그다음에 누구를 의지할 수가 없고요. 내 자신은 그리고 내 노후는 내 스스로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가장 우선적으로 들어야 되는 보험이 치매 보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이제 치매는요, 딱 떠올렸을 때 남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 치매라는 거 꼭 기억을 해가시고요. 자, 그래서 치매 환자 수가 정말 무섭게 늘어나는 만큼 문의를 또 많이 주시는 보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치매에 걸리면 평생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주는 그 치매 보험 맞는데요.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된 사항을 꼭 기억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초기 치매 진단만 받아도
보통 많이 받아야 한 300만 원 정도 받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보험에서는 초기 때에도 무려 750만 원의 진단비가 나오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평생 생활비 100만 원씩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진단비도 넉넉하고 생활비까지 넉넉하다고 하니까 궁금증 많으실 텐데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02-3153-2666번과 함께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계속해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벌써 문자가 한 통 도착이 됐습니다. 자, 안미정 전문가님께 치매 보험 문의를 주셨는데 치매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치매에 걸려서 기억을 못하니까 만약에 보험금 청구를 못하게 되면 어떠냐 이런 좀 현실적인 질문이 왔거든요. 기억력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혹시 이거 기억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 치매라는 그 질병의 특성상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안전장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가입하실 때라든가 아니면 유지하고 계시는 동안에도 대리로 청구하실 수 있는 지정 대리인 그 제도를 마련해놨습니다. 따라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뭐 계약자분 그분께서 기억을 못 하신다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를 대리해서 해주실 그런 제도를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행입니다. 가족분들이 대신 챙겨줄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안미정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 했습니다. 요즘 좀 건망증이 있나 깜빡깜빡하는 것 같다. 혹은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노후를 좀 대비하고 싶다. 혹은 우리 부모님이 좀 연세가 있으셔서 치매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 자, 이렇게 새로 나온 여러분들 진단비 초기 때부터 많이 받고요. 생활비 100만 원씩 평생 받는 보험 아래 전화번호 통해서 편안하게 상담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이번엔 테마플랜 AB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자,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린 시간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한 변액연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신경희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나이가 있으시면 내 미래도 걱정이 되지만은 우리 아이가 있으면은 아이 걱정도 참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뭐 요즘 취업도 진짜 어렵고 세상이 조금 더 살기 어려워졌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아이들에 대한 보험 문의도 실제로 많이 주시나요? 네, 정말 많이 옵니다. 그래요? 자, 여기 이제 그런 걱정이 사진 지금 나와 있는데요. 예. 이 사진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사진 아나운서님 이 사진 보면서 조금 이상한 점 못 느끼시나요? 지금 지하철 이미지인데 네. 오히려 지금 노인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가득 차 있고 아이들이 마치 지금 노인 좌석에 네. 좁게 앉아 있는 것처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 사진은 네. 앞으로 40년 후에는 노인 인구가 생산 연령보다 훨씬 많아진다는 예시를 드린 사진인데요. 앞으로 40년 후에는 한 명의 젊은이가
2명의 노인을 부양을 해야 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양을 하려면 내가 개인적으로 못해도 세금 문제에서 계속 세금을 많이 내야 되겠죠. 그래서 내 노후 대책을 준비할 시간이 절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준비한 플랜이 바로 아이에 대한 연금입니다. 아, 네. 이미지가 참 재미있는 이미지면서도 마냥 웃을 수가 없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지하철을 정말로 탔는데 어르신들만 가득이고 오히려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 반갑고 왠지 자리를 좀 양보해줘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마음도 들 것 같은데, 자, 우리 아이를 위해서 뭐 어떤 식으로 뭐 연금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자, 준비하기 전에 네. 사실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아, 그렇죠. 인생이 살아가는 패턴은 비슷합니다. 사실 인생의 5대 자금이라고 그래서 들어가는 돈도 비슷하고요. 근데 우리는 맨 처음에 출산 이제 태어나면 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한 다음에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부양하고 대학을 보내고 결혼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은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 네, 근데 모든 것들은 다 빼먹고 안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가장 이제 현실적으로 절대 빼먹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절대 빼먹을 수 없는 거요? 자, 글쎄요. 우리가 일을 하게 되고 뭐 은퇴를 하는 걸까요, 혹시? 그렇죠. 네. 결혼은 안 할 수도 있죠. 예. 자녀를 출산 안 할 수도 있고 대학을 안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이가 먹는 건 절대 빼먹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노후가 되면 생활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통계 자료에 보면 노인이 됐을 때 혼자서 사시는 분들 요새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독거 노인이 됐을 때 혼자이다. 그러면 월 평균 최저 생활비가 99만 원이고요. 그리고 두 부부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최저 생활비는 160만 원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현실적으로 노인들의 가장 큰 고민을 들어봤더니 이 최저 생계비도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이 10명 중에 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아까 결혼도 말씀을 하셨고 취직을 해서 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순서대로 해 나가는 걸 우리가 평범한 삶이라고 하는데 네. 그 평범하게 사는 게 너무나 힘든 그런 세상이잖아요. 네, 자, 어렵죠. 지금 뭐 최저 생활비도 못 맞추겠다라는 말씀이 조금 와닿아요. 이게 네. 우리가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에 대한 막막함이 느껴지는 게 은행 금리도 너무 낮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노후 준비를 하려면 사실 돈이잖아요. 뭐 건강도 해야 되지만 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자가 많이 발생을 해야 노후 준비 당연히 잘 되겠죠.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내 돈이 2배가 되는 시점을 72 법칙이라는 법칙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금리에 따라 틀려지는데요. 2000년 1월에 금리가 9.28%였는데요. 이 금리로 계산을 해보면 1억을 맡겼을 때 2억이 되는 시점이 7.7년이 걸린다고 해요. 네. 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금리는 0.5%입니다. 그렇죠. 지금 금리로 한다면 무려 144년 후에 2억이 되는 경우고요. 만약에 금리가 또 인상될 수 있잖아요. 네. 2%로 인상이 됐다라고 해도 2억이 되는 시점은 무려 48년이 걸립니다. 아니 지금 금리 상태로 보면은 1억 원을 2억 원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금리가 네. 그만큼 중요하죠. 자, 그래서 금리, 우리나라 금리는 도대체 얼마가 돼 있을까 이렇게 통계를 옆에 적어놨는데요. 1971년에는 20.4%였던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현재 2021년에는 0.5%인데요. 자, 이걸 쉽게 조금 얘기를 드려보자면 1919년 금리 1.68%로 해서 1억을 은행에다 맡겨놨다. 네. 그러면 2배가 되는 시점 43년 후에 2억 470만 원이 되는데요. 사실 뭐 43년 후에 2배가 됐으면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겠죠. 여기서 아나운서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요. 아나운서님 혹시 짜장면 좋아하세요? 짜장면 너무 좋아하죠. 네. 혹시 아나운서님 예전에 정말 제일 저렴하게 짜장면 먹은 게 얼마에 주고 짜장면 사 드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한 3,000원 정도면은 짜장면 먹지 않았나요? 그랬던 적이 있었죠. 네. 그럼 지금 짜장면은 얼마를 주고 사 드세요? 저희 회사 기준으로 봤을 음. 때 앞에 중식당이 있거든요. 네. 조금 비싸요. 9,000원 정도 하던데요. 9,000원이요? 네. 자, 짜장면 값이 그렇게 틀려졌어요. 3,000원이다 9,000원이 됐잖아요. 3배 올랐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물가 상승률인데요. 네. 자, 이 2억이 물가 상승률을 계산을 했을 때 1.5%만 물가 상승률이 있다라고 봤을 때 이 금액은 2억이 아니고요. 43년 뒤에는 1억 1,502만 원이 됩니다. 네. 43년 동안 은행에다 내 돈을 묶어놨는데 이전은 1,500만 원 정도밖에 받지를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냥 주식으로 너무 많이 넘어가세요. 네. 위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은행에 그냥 돈 넣어두면 너무 답답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금리가 이런데 어떻게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겠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의 시대가 사실 열렸는데요. 투자를 하면서 뭐 부동산에 투자도 할 수 있고 금도 투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투자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주식이죠. 이제 주식을 보면 1980년대에 시작을 해서 100포인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주식은 오르락내리락 등락을 거듭하잖아요. 2020년 2월에는 2260포인트였다가 3월에 바로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뚝 떨어지면서 1457포인트가 됐죠. 그런데 지금 금리는 또 오르면서 어제 금리는 3300포인트가 넘었습니다. 자, 주식 투자했을 때 계속 떨어지는 것만은 아니지만 주식 아까 전 국민이 지금 주식을 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오히려 주가는 또 코스피가 3,300포인트 또 돌파하기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좀 기대감을 안고 또 지켜보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연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갑자기 주식 이야기를 하실까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예전에 알던 그 연금이랑 어떤 다른 게 있는 걸까요? 자, 연금은요. 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돈이잖아요. 그렇죠. 자, 연금을 준비하려면은 크게 세 가지를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물가 상승률을 넘는 금리를 받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너무 위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연금 액수가 갑자기 사라진다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세금입니다. 내가 많은 이자를 받았다 해서 세금으로 다 뛰어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 이렇게 세 가지를 참고해서 연금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현재 비과세로 준비할 수 있는 연금으로 된 상품은 보험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을 준비하는데 보험회사 연금을 큰 맥락으로 두 가지로 일반 연금과 변액 연금 이렇게 두 가지로 준비할 텐데요. 자, 일반 연금의 이자 지급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시율입니다. 현재 공시율은 2.15%이고요. 최저 보증은 0.5%까지 보증이 됩니다. 근데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변액 연금은 변액입니다. 주식과 채권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비과세고요. 투자 실적에 따라 적립, 연금 재원을 마련하는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익이 마이너스를 쳐도 내가 낸 원금은 지켜줄 수 있는 옵션을 걸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연금 개시 후에 또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액 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공시이율 조금 너무 티도 안 나게 오르는 공시이율이 아니라 뭔가 투자가 돼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네네. 개념인 것 같거든요. 자, 그랬을 때 변액 연금으로 준비를 했어요. 수익률이 한 어느 정도 기대가 될까요? 그렇죠. 수익률 중요하죠. 너무 네. 위험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더 물가 상승률 이상은 돼야 네. 되는데 여기 표에 보시면 2006년부터 계속 시작해서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한 15년 됐죠. 채권만 투자해도 3%고 조금 안전한 높은 투자를 해도 7%까지 안전하게 수익률이 현재 나고 있습니다. 7%대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요즘 어디에다가 네, 돈 넣어놓고 그렇죠. 7%대 네. 수익률 가져가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돈으로 환산을 해볼게요. 내가 어느 정도를 연금에 딱 넣어놨을 때 이게 시간이 지나서 얼마나 좀 불어 있을까? 이거 좀 볼까요? 맞습니다. 자,
똑같은 금액 네. 한 살 어린이에게 20만 원씩 10년 동안 납입을 하고 쭉 묶어놨다 70세부터 연금을 받는 구조로 일반 연금과 변액연금을 비교해 볼 텐데요. 일반 연금으로 70세 시점에 쌓여 있는 돈은 2.15%였을 때 8천만 원 정도 쌓여 있고요. 변액연금 3.375%로 만약에 간다면 1억 6,800만 원 정도에 쌓여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매월 연금으로 받았을 때는 일반 연금은 336만 원이고요. 네. 변액연금은 970만 원, 한 3배 정도 많은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많이 가져갈 수 있으면 연금은 당연히 변액연금이 유리한 것 같은데 자, 우리 자녀분들 이제 네. 생각이 많이 나실 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아이들 나이가 각자 다를 텐데 한 몇 살 때 준비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연금은 사실 빨리 준비해야죠.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하더라고요. 그 금액을 표를 보여드릴 텐데요. 한 살에 태어나서 준비하는 거가 10년 미뤘다 준비하시는 거 이렇게 표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70세 시점에 한 살에는 1억 6,883만 원이고요. 10년 후에 준비를 하신다면 1억 2,889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 작죠. 근데 연금, 실질적으로 연금을 받는 게 일반으로 연금을 받는다면 매년 970만 원 받는 게 10년 후에는 7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거는 이 연금은 고혈압, 당뇨가 생기면 더 많은 연금액을 주는데 아프면 더 주는 거예요? 네. 만약에 당뇨가 발생했다 그러면 한 살 시점에 가입하면 매년 1,11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10살에는 830만 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빨리 준비하시는 게 최선의 선택이죠. 이거 지금 우리 아이가 어리신 분들은 좀 마음이 급해지실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던 연금보험과 변액연금 마지막으로 좀 비교 좀 부탁드릴까요? 앞에서 뭐 설명 다 드려서 네. 알 수 있으니까 변액연금의 장점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될지 너무 고민스럽잖아요. 주식이니까. 그런데 인공지능 AI가 알아서 다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인지 아닌지 내 성향에 맞춰서 인공지능이 알아서 투자해주고요. 가장 큰 핵심은 내가 연금을 수령을 하다가 투자 수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내가 500만 원씩 연금을 받는데 수익률이 급감을 했어요. 그래도 내가 받던 연금 500만 원은 꼭 지켜드리고요. 근데 수익이 또 날 수도 있잖아요. 수익이 난다라면 나서 7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700만 원 오른 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오늘의 원픽은 연금 준비할 거면 변액연금으로 준비하라 였습니다. 자, 은행에 돈을 넣어두기는 좀 답답하고 그렇다고 주식을 하자니 좀 걱정되고 위험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가 되면서도 내가 손해볼 염려가 없는 변액연금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미래는 물론이고 우리 아이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까지 신경희 전문가님과 트마플랜 AB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02-3153-2666번과 함께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가 걸려와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보험 고민 있으실까요? 남편 보험을 점검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예, 전화 잘 주셨고요. 우리 남편분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57세요. 57세. 네. 네, 알겠습니다. 남편분 혹시 어디 아프시거나 뭐 네. 걱정되는 병력 같은 거 있으실까요? 5년 전부터 이제 혈압약이랑 고혈압약이랑 고지혈증 약은 어. 복용하고 있어요. 예. 네. 약을 좀 그거 드시는데 특별히 크게 네. 아프신 건 없지만은 앞으로도 아플 수도 있는 거니까 저희가 살펴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은 뭐 연락 주신 계기가 따로 있으신 걸까요? 남편이 보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제가 볼 땐 필요 없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좀 이제 필요 없는 보험을 정리하고 조만간에 이제 건강검진을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건강검진 하기 전에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나서 건강검진을 하면 어떨까 해서 전화드렸어요. 너무 좋은 선택이시고요. 저희가 자세하게 봐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증권부터 보시죠.
자, 지금 만 나이 56세이신 남편분의 증권 보내주셨습니다. S생명의 신바람 건강보험과 K생명의 종신보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가입해 주셨네요. L생명의 건강보험과 운전자보험, 그리고 M화재 운전자보험에다가 상해보험, 그리고 다시 운전자보험, 상해안심보험, 마지막으로 K생명의 장해보장보험까지 납입하시는 보험료 34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의 보험 문의를 주셨습니다. 건강검진 앞두고 약을 조금 드시지만 특별히 어디 크게 아프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 홍지원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증권을 미리 보내주셔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증권이 네. 정말로 상당히 많으세요. 오, 이게 지금 네. 남편분의 증권이신데 눈에 띄게 중복되는 것들도 좀 보이고요. 그냥 딱 네. 봐도 좀 정리가 필요하겠다. 막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네. 증권들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거기에 알맞는 대안을 좀 찾아봐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네. S생명사에 신바람 건강보험 갖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99년도에 가입을 하시고 10년 납으로 이미 완납이 되셨어요. 네. 우선 보장 내용을 보면요.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으로 각각 1,400만 원씩 보장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네. 여기에 이렇게 3대 진단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각각에 대해서 또 350만 원씩 이렇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재해로 인해서 수술을 하셔도 큰 금액이죠. 예, 350만 원 똑같이 동일하게 보장 받으시고요. 예. 그리고 교통재해로 인해서 입원을 하셨다. 그런데 이제 4일 이상 입원을 하시면 30만 원 정액으로 30만 원 딱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 보장들이요. 80세면 보장이 끝나거든요. 이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기는 하지만 만기가 됐을 때 납입한 보험료 전부를 다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또 완납되셨잖아요. 예, 보장만 잘 받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K생명의 종신보험은요. 예. 2014년도에 가입을 하시고요. 20년 납에 12만 3,100원 납입 중이신데 여기 주계약으로 사망보장, 주계약으로 2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사망보장이에요. 근데 지금 네. 남편분이 집안의 가장이시잖아요. 가장이시면 아무래도 사망보장은 조금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또 추가로 실손 의료비가 지금 특약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차피 실손 의료비도 계속 유지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혈압약도 드시고 하시니까 이거 그대로 잘 유지를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L생명사에 간편건강보험 갖고 계시는데 예. 이거는 10년 갱신으로 보험료가 57,600원 납입하고 계시는데 2018년도에 가입을 하셨네요. 네. 우선 보장 내용을 보면은요. 암이랑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이 각각 2천만 원씩 그리고 유사암은 지금 암의 10%인 200만 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가입 연도를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혈압 약이랑 고지혈증 약을 드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으로 좀 준비를 하셨던 부분 같아요. 그런데 이 유병자 보험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가입 이대 질환에 대해서 보장 범위가 좀 그 당시에는 좀 좁은 걸로 준비를 할 수밖에 아마도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혈압약이랑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요. 네. 일반인들보다 뇌나 심장에 있어서 혈관 질환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뇌경색이라든지 협심증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좀 넓은 담보로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더 유리하세요. 네. 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라든지 아니면 네. 뇌혈관 진단비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좀 유리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보험을 좀 정리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개 다권의 여러 개의 증권이 총 6개가 있는데 이 총 6개는요. 모두 네. 다 지금 뭐 운전자에다 상해 보장으로 네. 되어 있는 증권이거든요. 네. 그런데 거의 중복되는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리기에는 방송이라서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운전자 기본담보에다가 상해 사망이라든지 교통상해 사망, 후유장애, 교통후유장애 뭐 이런 담보들로만 크게 조금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상해보험이라고 해서 뭐 골절이 뭐 30만 원, 기부수 10만 원, 상해 수술비 10만 원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것들에 대해서는 보장이 좀 작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네, 대부분 교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요. 보험료는 상당히 저렴해요. 하지만 네. 보험금은 크죠. 그러다 보니까 간혹 많으신 분들이 혹하고 준비를 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으세요. 네. 예, 근데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확률은 10% 미만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도 네. 어떻게 좀 준비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네. 준비를 하셨을 때는 부담이 우선은 안 되셔서 이렇게 네. 여러 건을 좀 준비를 하셨던 부분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6건이요. 모두 다 합치면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무려 16만 원이나 되거든요. 어우, 네, 중복되고 보장도 조금 작은데 16만 원이나 돼요. 그래서 이 6건의 상해 운전자 보험을 조금 정리를 하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조금 어떻게 해드렸냐면 S생명사의 신바람 건강보험은요. 어차피 완납이 되셨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유지를 해주시면 보장을 잘 받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네. 여기 K생명사도 사망보장에다 실손 의료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유지를 해주시고 보장 잘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네. A생명사의 간편건강보험은요. 보장이 너무 좁은 보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하셔서 넓은 보장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신데 아마도 이 당시에 준비를 하셨던 보험은 유병자 보험은요. 325라 그래서 3개월 안에 의사의 소견과 재진단이 없고 또 2년 안에 입원 수술 이력이 없고요. 또 5년 안에 암 이력이 없으셔서 이렇게 325로 준비를 하셨는데 요즘에는요. 2년 안에 입원 수술을 보는 게 아니라 3년 안에 입원 수술까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혹시 남편분이 3년 안에 뭐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조금 있으실까요? 아니, 없어요. 아, 다행이네요. 그러면 조금 더 저렴하게 넓은 보장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또 아까 전에 다건의 상해와 운전자 보험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 또 운전자 기본담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상해 부분이 없으시니까 추가로 운전자 보험에다가 상해 네. 담보를 같이 해서 하나의 증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어떤 담보들을 놓고 어떻게 해서 보험료가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우선 네. 335라고 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손해보험사에다가 335 보험을 좀 준비를 해보는데 여기에 암 진단금 2천만 원에 유사암이 아까 전에 200만 원 있었었거든요. 네, 네. 여기는 2천만 원. 동일하게 2천만 원을 같이 네. 준비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에 이대 질환, 뇌혈관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구성하셔서 뇌경색이라든지 많이 발생하는 협심증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는 담보로 이렇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여기에다가 요즘에는 뭐 조기 발견을 하고 하기 때문에 시술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질병에 대해서 가벼운 시술을 하시거나 수술을 받으셨다라고 하셔도 보장 좀 크게 받으시라고 질병수술비에다가 뭐 121대 질병수술비 그리고 1호종 수술비까지 이렇게 해서 좀 든든하게 준비를 해드려 봤어요. 여기에 요즘에 방사선 치료도 많으시잖아요. 예, 표적 방사선 치료까지 같이 해서 준비를 했을 때 보험료가요. 12만 7,800원이면 준비가 가능하세요. 예. 그리고 여기에 또 운전자 보험을 하나를 추가를 하시는데 여기에 상해 담보들 같이 넣어 드려봤거든요. 상해 수술비 100만 원에 골절 네. 50, 기부스 50 그리고 여기에 운전자 기본 담보를 또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여기 기존에는 형사비금이 한 3천만 원밖에 안 되어 있으셨거든요. 근데 여기에 형사비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1억에다가 그리고 여기에 요즘에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벌금이 지금 늘어났잖아요. 그것까지 해서 같이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험료가요. 23,700원이거든요. 예,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되면 아까 좀 말씀하시기를 조금 있다가 나중에 뭐 건강검진들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만약에 건강검진을 하시게 되면 요즘에 대장의 용종 하나씩은 많이들 발견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제거를 하셨다라고 하시면 수술비에서 한 50만 원 정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또 나이가 드시면 한 80% 이상은
백내장 수술들을 좀 많이들 하시거든요. 80세 이전에. 그렇게 네. 되시면 백내장 수술을 하시더라도 무려 한쪽 눈당 80만 원씩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오, 많이 주네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원래 보험이 총 금액이 34만 원 납입을 하고 계셨잖아요. 이렇게 네네. 해서 보완할 거 보완하시고 정리할 네. 거 정리하시고 나시면요. 27만 원으로 무려 한 7만 원 정도를 절감 효과를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이렇게 준비해 보시는 거는 어떠실지 이렇게 제가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요, 시청자님. 네네. 우리 남편분요, 이제 보험이 네. 앞으로 더 필요하신 그런 시기잖아요. 네. 10건 가까이 보험이 있었는데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실속이 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네네. 총 보험료를 7만 원 가까이 줄여들었는데 이 보장 자체는 커진 거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중에 시청자님도 건강검진 받기 전에 저희에게 한번 리모델링 받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시청자분들도 혹시 이제 하반기에 건강검진 좀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연락 주셔서 보험 확인부터 해보시기 바라고요. 나도 저렴한 맛에 이것저것 가입했는데 혹시 보장 못 받는 거 아닌가? 좀 의심이 드시는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6번과 함께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 방송 끝난 이후에도 활짝 열려 있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험 플랜 119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